안녕하세요. 사이택인입니다. 2021년 4월 12일 News from Science를 소개합니다. News from Science는 사이언스 매거진에서 정기 발송하는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저는 각 뉴스의 헤드라인과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제작한 코로나 백신이 브라질 변이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회사가 제작한 코로나100 1회 접종으로 브라질 변이에 대하여 50%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효과가 50%로 mRNA 기반의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보다 제한적이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는 브라질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분야에 65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ARPA라고 명명한 부처를 신설하고 2020년까지 65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ARPA는 방위 고등 연구계획국 DARPA를 벤치마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적색 양배추의 색소 추출물로 청색 색소를 개발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청색 색소입니다. 현재 식품업계에서 파란색 색소로 두 가지 화학 합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합성 물질을 제외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천연 색소로 대체품을 개발하려는 시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로 자연물 유래 색소 생성의 후보가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과학 분야 예산안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안에서 과학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NIH, NSF, 나사 등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상당한 예산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대 어류가 인간의 시각과 핵심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중요한 특징은 양한 시각이며 그동안 이 특징은 어류에서 분화한 이후에 발달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박하는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11종의 어류의 시각계를 형광물질로 확인한 결과 어류에서 양한 시각 시스템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브릭의 양명찬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번역하고 또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링크는 하단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플라스틱처럼 변형 가능한 유리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유리 제품은 그동안 형태의 제한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플라스틱에 비해서 응용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3D 프린터를 이용한 기법으로 유리를 플라스틱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 약품 보관 등에 유용한 유리 기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인류의 조상의 두개골 분석 결과 지능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입니다. 두뇌는 화석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의 뇌발달에 대한 연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두개골에 남아있는 두뇌의 형태와 관련된 흔적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호모 속에 속하는 생물의 두개골 분석 결과 복잡한 언어와 고등한 도구 제작 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발달했을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화된 중성자 별인 마그네타와
앞서 소개드린 인류 조상의 두개골 분석에 대한 주제의 팟캐스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0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에 더 많은 벼락이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간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서 2020년에 약 6.8배 증가한 24만 회의 벼락이 쳤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유력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코로나 대유행에도 열대우림의 파괴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간 열대우림의 손실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유실된 열대우림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 7천만 대의 차에서 매년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소비가 줄었지만 야자 기름이나 코코아 같이 벌채가 필요한 물품의 생산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살충제 저항 유전자가 식물에서 곤충, 벌레로 이동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소개입니다. 담배와 같은 독성 식물을 먹이로 삼는 흰 파리에서 천연 살충제에 저항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식물에서 이 곤충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흰파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을 섭취하였고 바이러스가 식물의 유전자를 곤충에게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침을 분석해서 뇌진탕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뉴스입니다. 외상 후 뇌진탕을 겪은 경우와 겪지 않은 경우에 침을 분석한 결과 14개의 피암호와 RNA로 뇌진탕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확도는 약 9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실용화시켜 향후 뇌진탕 여부를 신속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번째는 그동안 토네이도의 힘을 낮게 측정해왔다는 뉴스입니다. 그동안 토네이도의 강도는 토네이도가 발생시킨 피해를 통해 측정되었지만 토네이도가 벌판을 지나간 경우 그 강도가 적게 측정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토네이도 강도의 공식 측정법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번째는 꿀벌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꿀벌은 음성 소통이 불가능한데 장거리에 걸친 집단적 의사소통을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밝혀졌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분석으로 집단적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는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뉴스들에 대한 링크는 하단에 작성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